네, 이동형 TV 긴급 라이브. 이렇게 소리 올리네. 오늘 세 분을 긴급하게 모시고 이동형 TV 긴급 라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주경제 장용진 법조팀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영진입니다. 예, 조작 미터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 본부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빨갱이 강성범 씨. 맞다, 강승범 씨다. 예, 제가 훨씬 더 빨개요. 이번에 그 지난 주말 서초동 집회 가서 연설하는 게 난리가 나또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고 개념 연예인이다 뭐. 근데 이틀 만에 이렇게 돼버리면 참 오늘 운전하다가 사고 몇 번 날 뻔했어요. 생각이 멍한 게 조국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소리쳤는데. 조국 아니면 안 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그냥 그래서 그 이야기를 더 버티시지 그래. 일단 뭐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슬프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미 벌어질 일인데 뭐 슬퍼하면 뭐 합니까? 강성원 씨 말처럼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장관으로 임명한 이유, 네? 뭐 있겠습니까? 검찰 개혁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35일 동안 조국 장관은 나름대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검찰 개혁안을 여러 개 내놨어. 그대로 하면 돼. 내일 국무회의에서 땅땅땅 때리면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 개혁할 거 중요한 건 뭐냐?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조국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조국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그건 조국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 태워진 거 본회의 통과시키고 그러면 검찰 개혁 되는 거예요.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던데. 그래서 압력을 더 넣어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럴 필요 없어. 그러면 쟤들이 원하는 구도를 만들어지는 거잖아. 왜 슬퍼해요? 또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이미 이렇게 된 거를 지금 와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에? 그래서 오늘 그 여러 가지 조국 장관이 사퇴한 이유는 본인의 사퇴의 변에서도 밝혔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이었을 테고요. 큰일 나겠다 생각을 했겠지 당연히. 또 두 번째는 대통령과 당과 부담이 된다. 나의 존재가. 본인이 싫든 좋든 원하지 않든 원했든 간에 그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론조사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부담되고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질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불안감. 그게 작용해서 본인의 판단 하에 결정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무수석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한기정 정무수석도 본인이 판단해서 결론을 내렸다. 또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본인이 판단하에 결정을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똥파리라는 인간들이 지금 당내 게시판에 가가지고 이해찬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왜? 이해찬이 조국 못 막았다고. 조국을 내쫓으려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 왜 나한테 그래? 지금 권순이가 또 그런 기사 썼지. 그런 적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 기사 쓴 거야. 권순 뭐? 권순? 난 아니죠. 그런 기사 썼어요. 이해찬이 사퇴를 건의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자기 내피셜이에요. 그런 적 없어요. 그 뭐야 그 사람? 나 정말 나도 이해가 안 가는 한두 번이 아니라 그 사람 그거. 왜 그렇게 그냥 일단 질러만 보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이 상황에 좀 떠보겠다고 생각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창피한 짓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이고 지금 당에서도 당 일부는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 고소한다. 얘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좀 이 사람은 확실히 좀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똥파리들이 당원 게시판에 가가지고 이해찬 사퇴하라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또 휩쓸려가지고 같이 몰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그냥 뭐 나오는 거 소문으로 나오는 거야. 뭐 누가 뭘 하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내부 총질을 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같이 뭉쳐서 힘 합쳐도 지금 밀리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을 욕해야지 어떻게 여기에 대고 이해찬 사퇴하라 그러고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만큼은 아무 증거도 없이 더군다나. 저도 한마디 할까요? 하세요. 오늘 꼭 나와서 하고 싶은 말 있다 했잖아. 화났어요? 아니요. 하 너무 화가 나 진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인데 거기 가고 다 내부 총질하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사퇴하기 전에 그런 말 하는 게 기억날 겁니다. 이게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고. 그러니까 혁명은 정권을 잡으면은 기본적으로 총칼로서 제압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혁명.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개혁이라는 것은 그 기득권이 몇 퍼센트든지 간에 몇 명이든지 간에 함께 서로 협의하고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요. 예. 그러니까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과정들 속에서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믿으시는 분도 안 믿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론조사와 별개로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득권, 보수 기득권 세력은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 두세 달 동안 봤잖아요. 그 정부 요직에 그리고 언론 요직에 여타 요직에 보수층은 상당히 많아요. 그 숫자가 제가 봤을 때는 적으면 10명 중에 3명, 많으면 10명 중에 4명까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 보수 지지자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민주 진영, 진보 진영이 분열을 한다고 했을 때 전 솔직한 심정으로 내년 총선을 장담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예. 제가 물론 압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싫으면은 반대 운동을 하고 좋으면은 뭐 좋다고 하고 그거 좋아요. 근데 서로 각각의 어떤 태도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을 대해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은 좀 지금은 좀 단결하고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댓글에도 계속 조작 미터니 못 믿겠다니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냉정하고 멀리 내다봐야 돼요. 리얼미터가 일부러 어떻게 조국 내려오게 하려고 뻥쳤단 말입니까? 이 여론조사를 그게 아니야. 늘 말합니다. 내 주위에는 조국에 관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게 여론이 아니에요. 진짜 밑바닥은 여론이 안 좋아. 특히 중도층은 이거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가야 되지. 내 주위에는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옆에서 방송한테 방해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오늘 워낙 논란이 많이 돼서 제 개인 팩북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사람은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있지만 숫자는 네 편 내 편이 없다. 만약에 리얼미터가 정말로 그 사람처럼 숫자를 네 편 내 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왔으면은 정말로 거의 항상 특정 정당 정치 세력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가 계속 나왔어야 됐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는 사람이 네 편 내 편일 수는 있는데 정말로 숫자는 네 편 내 편일 수는 없어요. 최소한 리얼미터는. 그래서- 잠깐만요. 저 지민이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아련이님 고맙습니다. 뭐 그거 하려고 나왔어? 이게 아유 필요해요. 왜 이래? 예, 봐요. 그 팟캐스트나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들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인터넷 같은데 거의 대부분 우리 편이니까 그런 사람들 말만 듣고 하니까 다들 조국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죠. 실질적으로 안 그렇다니까. 그래서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조국 장관이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는지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 그래서 그 부분을 당연히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가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걸 생각해야지. 뭘 리얼미터 조작이다. 뭐 어떻게 할 거다 앞으로 그럼 총선은. 정말 죄송한데 이 상황에서 제가 딱 한마디 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일을. 전화 와서요? 아니요. 슬퍼서. 가슴이 근데 아파서. 그 이동영 작가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조국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다 아픈 오늘 아마 일이 다 손에 안 잡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커지고 우리가 이기려면은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신사다. 멋지다. 우리 이쪽하고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우리 쪽으로 더 빨리 오는 거고 마음이 갈 건데 지금 보면 똑같아요. 하는 게. 맨 왼쪽에 가 계신 분들 보면은 저렇게 해서는 우리 싫어할 텐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무시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끼리 더 뭉친 거 중요하겠지만 그 생각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선거라고 하는 것이 집토끼를 결집시키는 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중도층 담는 건 2번이에요. 근데 지금 조국 이 전국에서 집토끼들은 결집 땅땅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대로 아마 총선까지 갈 거예요. 문제는 중도층인데 중도층 없이는 선거 못 이깁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국 장관으로 지지율 빠지고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인정하고 갑시다. 인정하고 지금 어쨌든 조국 장관이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의 중 하나가 이제 대통령의 당의 부담이 되는데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지금 이동영 라이브 하면서 여론조사 결과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거든요. 내가 또 예측합니다. 또 예측하는데 조국 장관 사퇴 이후로 민주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올라갑니다. 이제는. 이제 올라가요. 이제 올라가요.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아, 여론조사 전문가 옆에 두고 혼자서 막 예언을 해버리네. 아이, 물어볼게 있다가. 조사 전문가고 여기 예언 전문가. 예언 전문가. 아니, 지난주에 난 무당이야. 이동형이 그랬어요. 이번 더 떨어질 거라고. 다 안 믿었는데 진짜 많이 떨어지더라고. 뜯었잖아. 어.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라 그랬는데 내가 맞췄잖아.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코치해준 바가 없어요. 아이씨. 떨어진다 그랬나? 아니 아, 지난번에. 지난주에. 지난주에 이번 주 거 많이 떨어질 네.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 올라간다. 이제 동정심도 작용할 거예요.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나올 건데 자유한국당이 여기서 깔끔하게 떨어져 가지고 자기 할 일 하면 돼. 앞으로 대통령 발목 안 잡고 그러면 자유한국당 지지율 지금 회복한 거 많이 올라갈 거라고. 근데 자유한국당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 조국 정국을 더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 사퇴한 조국한테 또 계속 지랄할 거라고. 지금 오늘 우리만 슬픈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슬플 걸?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면 황망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역풍 불어요. 아니 너무 뭐 하네라고 지금 아까 낮에는 환호성 나오고 그날래 쳤대는데 뭔 소리야? 아니 그 그래서 속으로는. 단세포적인 생각이고 이 전국을 한 2달 이상 더 끌고 가고 싶었을 거라고. 그렇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영원히 끌고 가고 네. 싶었겠죠. 근데 어쨌든 조국 장관의 어떤 결단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조사합니까? 내일부터 합니까? 오늘부터 이미 했죠. 월화수 해서 목요일 날 아침 발표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침에 꽤 괜찮은 여론이 나올 거다. 지금보다는 괜찮은 여론이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요. 또 하나 지금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갔어요. 일본 가서 이제 이랑 즉위식에 참석하고 아베도 만납니다. 아베도 만나는데 거기서 만나고만 올 것이냐? 아니라고 봐. 국무총리 갔다는 것은 만나고 그냥 오지 않는다. 뭔가 있다. 플러스 오늘 대통령이 아베한테 그 전화를 했다고. 위로차 태풍 때문에 고생이 많지. 답장 왔어요? 전화했다니까 뭘. 아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먼저 얘기를 했을 때 니네들은 먼저 뭘 선결적으로 뭘 하고 와라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게 아니었나 보네. 뭔가 있을까? 그래서 네. 지금 국면에 한일 관계가 개선돼 가지고 일본이 했던 그 이상한 조치들을 다 원상태로 복구한다 하면 여론 다시 반등해서 올라갑니다. 플러스 북미 관계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래서 없어. 너무 어깨 축 처져 있고 그러지 마. 뭘 그래? 그래 오늘만 슬프자고. 쟤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맞아요. 어깨를 쳐줘 해. 뭘 잘못했어, 당신들이? 열심히 한 죄가 없지. 그럴 필요 전혀 없다. 너무 항마하긴 하겠지만은 너무 실망하나 그러지 말라. 그리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뭐 사실 분석이라는 게 별 큰 의미는 없어. 지금 사태에서는 그렇죠. 사실은 네. 왜- 과거에니까. 왜 이렇게밖에 올 수 없는 거니? 이거는 하루 이틀 여론이 쌓은 게 아니거든요. 점점 쌓였다가 네. 그 검찰이 조국 장관 집을 11시간 털 때 그때 반등했단 말이야. 역풍 불어가지고 맞습니다. 너무 심하네. 네. 근데 그 이후에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안 모였으면 모르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어. 그게 중도층이 보면서 이런 효과가 가지고 나타났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원했건 어쨌건 많이 모이긴 많이 그렇지. 모였어요. 그래서, 인정해야 돼. 예, 국론 분열 뭐 이런 프로그램 가버린 거예요. 가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딱 빠졌지만 저는 회복된다고 저는 예측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님. 당연히 회복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중도층이 많이 빠졌는데 검찰이 들어오면서 저는 좀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임명 이전에 검찰에서 나왔던 정보하고 지금 이제 추석 연휴 갔다 오고 나서 16일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검찰의 정보들은 아주 질적으로 달라졌고 의혹 제기의 내용도 상당히 달라졌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라든지 압수수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결정점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그중에 중도층들이 기본적으로 여론이 안 나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예.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잖아요. 그토록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일반 국민들 특히 중도층들 같은 경우는 사퇴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됐다고 그렇지, 그거지. 생각해요. 예. 그 부분은 사라졌고 이제 남는 것은 사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부터 시작해서 민생이라는 경제, 아까 말씀하셨던 일본 문제, 그리고 북핵 비핵화 문제 해결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이 문제가 물론 좀 잘못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제 이미 털고 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주로 요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금방 말씀드린 부분들이 가능성이 예. 매우 높기 때문에 예. 네, 저도 그죠? 예.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요. 네. 마곡주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촛불이다님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꼴통천국님도 고맙고요. 그리고 이응시읒 니은님
고맙고요. 그리고 허니베어님도 감사하고 네. 그리고 김태선님 감사하고 예. 마지막 마국주님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 아까 나한테 라이브 하면 자기를 꼭 불러달라. 그래서 댓글을 상대하겠다 하더라고. 그래 난 이상한 댓글 달리는 애들하고 싸우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거 읽어주려고. 네, 강 선생님이 아니 있구나. 지금 내가 그러려고 했는데 아. 오늘 처음 라이브를 참가했는데 그 뭐 방청객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요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요. 예. 근데 자, 재밌네. 그 권수정 본부장이 지금 지지율 그동안 떨어진 요인 살짝 얘기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지형이 특히 언론 지형이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저렇게 마구잡이로 세게 때리다 보니까 그것도 전부 다 검찰발이야. 단독당 다 검찰발.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 그래 막 때리니까 중도층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자 우리 기자 한 명 나왔잖아요. 우리 오늘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수보에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 그러면 이쪽 얘기하면서 다만 언론은 성찰해야 된다. 성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죠. 자 여기 기자가 기자가 말 가지고 그래. 맨날. 기자가 자기밖에 없잖아 여기. 자, 반성하세요. 후보들 관리를 어떻게 하신 게요? 내가 지금 이번에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그 언론이 마치 불교설화에 나오는 나찰이나 야차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나찰이라는 게 그 인육을 먹고 사는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야차는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일종의 그 살인마 같은 건데 지금 이제 이미 사퇴한 조국 장관에서 또 물고 들어가면서 수사를 더 매몰차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현역 프리미엄이 없다. 뭐 15일까지 원래 15일까지 사퇴를 안 하면은 현역 프리미엄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사실상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사퇴한 거다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베베 꼬아가지고 하는데 뭐 언제는 현역 프리미엄이 있었나 뭐 그런 식으로 자꾸 기사 쓰는 사람 보면서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부끄러우면 항상 내 몫이어야 되는지 그런 거 좀 갑갑하네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자유한국당이 이걸 받아가지고 이미 물러난 조국을 다시 한번 공격한다? 그럼 역풍 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한 가지 또 희망적인 게 뭐냐면 자유한국당의 투톱이 황교안 나경원이야. 그렇죠. 지금 이 그랬어요? 상황에서 네. 너무 좋아. 왜 좋아? 가만히 있으면은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빠지지 않는데 이 인간들이 가만히 있을 인간들이 아니거든. 반드시 헛발질한다. 반드시. 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정부 끝나고 나면 자 끝났잖아요. 이제 그동안 이 조국 장관 가족들 가지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또 문제도 불고 나온 거 있잖아요. 불거진 거 그것들을 이제 철저 조사해가지고 검찰이 그 했던 만큼만 했던 대로만 이제 조사 시작해가지고 좀 진실을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좀 밝혔으면 좋겠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본인 자녀들 문제도 깔끔하게 털고 아니라는 걸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나경원이 임기가 12월까지거든요. 총선까지 연장하자 이런 얘기가 쑥 나오고 있대. 연장해야 돼요. 연장하는 거예요. 하지마 자유한국당 가입합시다. 당원 가입. 제가 이 시점에서 딱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예. 이제 가야 돼. 가. 근데 지금 이제 좀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다 동의를 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세력이 간단치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잡아서 전체 유권자의 30%고 최대로 잡으면 저는 한 40%까지 육박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눌려진 지지율이 나타나지 않는 지지율이 조국 정국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이것들은 단순히 반사의 이익처럼 한꺼번에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은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민주진영, 진보진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조그만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은 내년 총선을 위해서 전부 다 조금 안으로 좀 마음속에 넣고 단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권수정 지금 본부장이 단결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 다시 합니다. 이해찬이 조국 사태를 종용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 기사고요. 우리 어디 취재하는 기자도 있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믿고 지금 이해찬 사퇴하라고 지랄하는 것들은 내부 총질하는 인간들이고 우리 진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백해무익한 인간들입니다. 오히려 합시다. 첩자랑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첩사랑 똑같은 짓이에요. 아. 저쪽 사람보다 더 못한 거예요. 더 못한 거 자유한국당은 더 못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야 우리 녹음실 F킬러 할 수 좀 갖다 놔. 녹음하기 좀 뿌리게 씨발. 정말로 지금은 내년 총선 앞두고 단결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박호 HG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선희님 고맙고요. 그리고
그리고 임인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GSJ22님, 어이구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가을 아빠님 감사해요. 목소리였어. 그리고 라이프왕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MM님이 일본에서 또 이렇게 마음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문팡님도 고맙고요. 뭐 이렇게 많이 했어? 그만 여기까지. 예. 마지막 장기전 한마디 하세요. 저는 사실 오늘 많이 좀 슬펐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드디어 이제 다음 차례는 검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풍 불일만 남았는데 검찰이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희색이 마냥한 걸 보고 아유 니들은 걸렀구나. 사실 지금 오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검찰일 파쇼가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난 위기가 들었거든요. 앞으로 법무부 장관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강성범 씨 얘기처럼 법무부 장관을 이제 검찰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고를 거거든요. 그걸 막아야 되는데. 예, 자 그게 정말 걱정스러운데요. 어쩌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부터 시작됐다. 진짜 할 일이 이제부터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은 믿기지가 않을 거예요. 왜 사람들은 조국을 갖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한다는 사람까지 나올까? 근데 저쪽 사람들 생각은 깊게 안 파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안 알아보고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당연한 거고 그거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도대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는 우리끼리 갇히게 된단 말이죠. 우리 좀 더 프레임을 넓힌다고 예. 하나? 예. 그래서 좀 우리 지지율 빨리 끌어올릴 수 예. 있게 우리 함께 그럼요. 노력해야 돼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실 테니까. 예. 예. 자유한국당 찍는 사람도 한 표고 중도층도 한 표고 우리도 한 표예요. 똑같은 표니까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싸움이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선거를 이겨야 되고 이번 총선에 지면 다음 대선 다음 지방선거도 내리집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선거예요. 이번 총선에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예. 오늘만 슬퍼하고 웃으세요. 뭐 나라가 망했나 뭐. 근데 뭐. 오늘은 술 한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실시간이 지금 2만 명 가까운데요. 감사합니다. 예. 와, 이동현 많이 컸네. 우리도 안 지치고 예.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야기. 내가 많이 지쳤어 지금. 나 너무 힘들어 지금. 나 오늘 몇 번 사고 날 뻔했다니까요. 자,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거 아시죠? 좋아요는 괜찮은데 구독 좀 눌러봅시다요. 네. 예. 그리고 저 이동형 TV를 제가 만든 이유도 만들어서 내가 등신도 아니고 그냥 정치 이야기 하면 쑥쑥 구독자 늘어나고 사람들 많이 보는 거 알아요. 근데 왜 강성범 데리고 이렇게 웃기는 망가지고 하냐면 그것도 중도층 한번 잡아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년- 중도니까. 내년 4월에 총선인데 거기 타켓에 맞춰서 내가 7월 달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그렇게 해서 으쌰으쌰해서 좀 이기도록 합시다. 네. 네, 그렇게 합시다. 조정미터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아. 나 올 때마다 기레기라 그래. 맨날 사람들이 인간이 진짜 이거 안 돼. 나한테 그냥 쓰레기래.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